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병의 화력 지원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골이 절로 송연해지는 묵직한 구동원과 거대한 덩치가 믿기지 않는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귀를 찢는 포성까지 바로 지상전의 왕자 전차입니다. 전차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적의 참호선을 돌파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포탄 한 방에 일방적으로 적군을 쓸어버리는 전차의 강력함은 삽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오죽하면 전차의 성능과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전차 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반면 전차와 비슷한 무기도 여럿 개발됐는데요. 아무리 봐도 생긴 건 전차와 비슷한데 전차가 아닌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자주포입니다. 군사무기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확실히 자주포는 크고 강력한 전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전차 자주포는 그 목적부터 기능까지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먼저 전차는 보병과 함께 최전선에서 직접 적을 상대하는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 양쪽을 고루 챙겨야 하면서 기동성도 뛰어나야 하는데요. 그래서 전차는 비교적 작은 포신과 두꺼운 장갑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장갑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전차는 엄폐된 설계로 제작되어 시야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무기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병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가장 강한 기관 무기와 가장 약한 보병이 협동해야 하는 일종의 공생관계인 셈이죠. 반면 자주포는 그 이름처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포입니다.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바퀴와 엔진을 단 대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포병 부대에서 활약합니다. 그래서 선봉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전차와 달리 장갑이 얇고 단 한 방에 적을 쓸어버릴 수 있는 대구경장 포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포신을 이용해 적이 볼 수 없는 먼 거리에서 차체를 고정한 채 포탄을 곡선으로 발사합니다. 반면 전차는 적의 보병 전력을 상대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거리가 짧고 포탄을 직선으로 발사하는데요. 때문에 전차는 직사포를 사용합니다. 직사포는 명중률이 높고 빠르게 쏠 수 있어 유동적인 전쟁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즉 전차가 마창을 든 기병이라면 자주포는 장공을 든 궁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자주포의 화력과 전차의 방어력, 그리고 기동성을 합치는 무기를 만들면 안 되나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생각을 실현한 전차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전차 잡는 전차, 일명 구축전차입니다. 구축전차는 한 방에 적전차를 박살나겠다는 단순한 개념에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구축전차는 제작 의도와 다르게 한계점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먼저 강한 화력을 위해 포탄의 구경을 키운 만큼 포신이 무거워져 기동성이 제한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를 줄여야 했는데 이 때문에 장갑을 경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전식 포탑을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구축전차는 방어진지를 파고 적의 예상 경로를 미리 조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만약 적전차가 예상 못한 방향에서 튀어나오면 차체를 직접 회전해서 대응해야 했는데요. 입체 기동이 가능한 적전차가 이를 두고만 볼 리 없었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장갑이 얇은 구축전차는 단 한 방만으로도 피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는데요. 이에 더해 구축전차는 생산과 정비 난이성도 상상 이상으로 극악이었고 비용도 많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양한 전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다목적 전차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주력전차, 일명 MBT라고 부르는데요. MBT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방어와 화력에만 특화된 구축전차의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자주포는 본래 개념에서 더욱 발달하여 움직이는 포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쪽의 목적은 다양화보다 기존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 K9 자주포입니다. 자주포는 막강한 화력과 긴 사정거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최강 자주포의 상징인 사거리를 최대 40km까지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방권 대표 주자가 한국의 K9 자주포입니다. 또한 K9은 155mm 포탄을 15초에 최대 3발을 발사할 수 있는 빠른 연사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자주포 대비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K9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도입니다.
포탄의 발사와 함께 포신이 뒤로 후퇴하는 주퇴복자 기술을 적용해서 초탄과 2탄을 거의 같은 지역에 포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은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사용해서 타임 온 타겟이라는 전술 사격도 가능한데요. 이는 세 발의 탄환을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해 동시에 같은 지점에 떨어지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자주포 한 대가 세대 화력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은 무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화력지원 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정상에서 당당히 그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